자, 이제 산책도 했겠다. 불린쌀을 가지고 냄비밥이 어렵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냄비밥을 할 때는 밥을 좀 쌀을 불려 놓는 게 좋아요. 10분에서 20분 정도 불렸다가 물은 기본 밥 넣는 것보다 조금 더 넣으면 돼요. 이 정도 센 불로 가열을 해주다가 한번 확 끓어오르거든요. 들썩들썩 살짝 열어보면은 이렇게 확 끓어올라요, 쌀이. 이때부터 뚜껑을 닫고 불을 약하게 해주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누룽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주 약한 불에 좀 오랜 시간 하면서 한 탄내가 날 때가 있어요. 탄내가 날 때까지 아주 약한 불로 해주면은 맛있는 누룽지를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밥 먹어도 맛있나요? 잘 지어진 냄비밥에 일본식 후리가케를 넣고 소금 조금, 일본 간장, 쯔유를 넣고 잘 섞어줍니다. 동생이 갖고 온 건데 훔쳐왔어요. 맛이 나나? 저 일본식 쯔유를 넣으니까 맛이 확 나네. 왕주먹밥. 기억나는 게 가족끼리 이제 여행을 가면 옛날에는 내비게이션도 없고 대부분 다 가는 길이 비슷했어요. 그리고 이제 동해 쪽을 이제 여행을 가다 보면 지금은 고속도로가 생겼지만 그때 당시 이제 고속도로가 없었잖아요. 동해로 이제 뚫린 차가 엄청 많죠. 차에서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가면서 지를 막히고 가다가 어머니가 찬밥을 이렇게 주먹밥을 해서 차에서 하나씩 그냥 밥을 이렇게 뭉쳐서 김에다가 멸치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하나씩 싸서 이제 넣어주고 입에 그 기억이 참 나네요. 주먹밥 완성. 짠. 그리고 오늘의 필살기 비장일기 라면 스프입니다. 아, 좋다. 송송송송송. 오늘 캠핑 아침 식사가 완성되었습니다. 주먹밥과 그리고 요거는 스프, 라면 스프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식사를 간단하게 준비해봤습니다. 짜잔. 맛있나? 김 하나 갖고 왔으면 진짜 지금보다 2배는 맛있었을 거예요. 김 딱 싸가지고. 이거 그 아까 든 게 이게 후리가게라 그랬나?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일본말로. 있으니까 맛이 좀 나네요. 약간 해산물, 해물? 옛날에 먹었던 뿌비토 같은 거, 쫀뿌비토 같은 거. 초등학교 때 뿌비토 하나 있으면은 최고였죠. 쪽파를 하나 넣어서. 역시 김치가 그래도 제일 낫네. 이거 장갑을 끼고 먹으니까 장점이 먹어도 모양을 흐트러지지 않게 먹을 수가 있네요. 들어간 게 소금, 쯔유, 후리가케라고 하는 뿌리토 같은 거 요거 조금 들어가는데 정말 신기한 게 캠핑장에서는 야외에 나가서 그냥 진짜 밥을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얼마 전에 그걸 봤어요. 뉴스에서 못생긴 사람일수록 마스크를 쓴다? 서울대 연구 막 이런 게 나오는데 그건 쓸데없는 건 하지 말고 밖에 나와서 먹어보면 왜 맛있는지 그런 거나 좀 조사했으면 좋겠어요. 많이 나온 건 아닌데 따로 설거지가 제일 귀찮아요. 설거지를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부도에 있는 헬로모토라는 라이더 카페에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가 멀지 않아서 금방 갔다 올 수 있겠네요. 저는 바이크 카페로 갑니다. 비가 오렸는지 날씨가 조금 쌀쌀했습니다.
가는 길에 있는 오이도 빨간 등대에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멀리 빨간 등대가 보이네요. 원래 저 안쪽에 시장같이 돼 있었는데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뭐 새로 뭘 짓는 건지 모르겠는데 리모델링 등대를 아예 못 들어가게 막아놨네요. 아예 막아놨네. 지금 아쉽네요. 6월 초까지 공사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바다나 보다. 아쉬움을 뒤로한 채 목적지인 라이더 카페로 향합니다. 뻥 뚫린 시야 방부제를 달리는 기분이 정말 좋네요. 막상 도착해보니 시간이 너무 이른 것 같아서 영흥도로 목적지를 변경해봅니다. 영흥도는 내륙에서 대부도, 선제도를 지나서 갈 수 있는 섬입니다. 지금은 다리가 생겨서 언제든지 갈 수 있어요. 영흥대교를 지나면 왼쪽에 수산물 집판장이 있었는데 화재 이후로 문을 닫은 뒤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열려 있는지 모르겠네요. 장경리 해변에 도착했습니다. 평일이라 그런지 정말 한잔하네요. 해변가를 따라 달리는 기분은 언제나 최고입니다. 여기도 야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금연, 분리수거, 모닥불 금지, 취사흡연. 바닷가를 왔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네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 날씨가 풀려서 올만도 한데 아무도 없네. 불도 빠져서 참 그러네. 바다가 외롭네. 물이 다 빠진 바다가 볼 게 참 없네요. 바이크 타고 캠핑할 사람 없나? 다시 원래 목적인 대부도에 있는 라이더 카페로 향합니다. 혹시 좀 많이 쏟아질까봐 그러셨는지 비용은 맞아야죠. 많이 온다고는 안 했어요. 내부는 네이키드 감성과 어울리는 느낌의 인테리어네요. 최근 들어서 베넬리 바이크가 홍보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카페 내부는 1층과 2층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밤에 오면 조형들로 인해 감성이 뿜뿜할 것 같습니다. 기변병 세게 오게 하는 바이크 잡지도 읽어줍니다. 이쁜 캘리그라피도 있어서 포토존으로 딱 좋네요.
당장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아요 지금. 엄청 이거 빨리 도망가야겠다. 그래서 빨리 도망가려고요. 다행히도 빗방울 하나 맞지 않고 캠핑장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어제 왔어요 어제. 차량 같은 경우 번호 인식으로 문이 바로 열리지만 바이크라서 전날 받은 종이를 보여줍니다. 뭐야 이게? 잠시 나갔다 온 사이에 고양이들이 난장판을 만들어놨네요. 다 치워놓고 나갔는데 또 치워야 되겠네요. 오늘은 화목난로를 화롯대처럼 사용해서 어제 사온 말린 우럭을 바싹 구워 막걸리와 함께 먹겠습니다. 어제는 깜빡했는데 말린 우럭이라고 해도 비늘은 제거해야 되더라고요. 칼로 박박박 긁어줍니다. 참말을 손질할 때 팁이 있습니다. 껍질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있어서 맨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고 합니다. 꼭 장갑을 끼고 손질하세요. 저는 예전에 그것도 모르고 만졌다가 하루 종일 고통스러웠습니다. 수술 기다리는 저 양념 준비할게요. 소금 양념 기본 하고 편하게 살짝 입힌 양념으로 두 가지를 반반으로 해보려고. 안 두고 보니까 어제 조림해 먹은 소스랑 똑같은데 저건데? 이건 소금으로 간을 좀. 후추도 뿌려줄게. 지금 아주 잘 됐어. 불 살리려고 장작을 넣었더니 또 불 너무 세졌어. 벌써 살짝 했는데 이게 기다리면서 막걸리를 한 잔 먹도록 할게요. 원래 그 나무 꼬지에 탁 꽂아가지고 약간 그런 꿈도 있었어. 약간 그런 거 있잖아. 로망? 해보고 싶은 그런 거. 비가 또 오네. 비가 또 좀 와요. 참 비가 금방 그치겠지. 오, 전화 붙었어. 어디부터 뜯어 먹어야 되나? 뒤집었어야 되는 건데. 오. 진짜 양념 맛있다. 안 돼. 꼬리끝 바삭한 거 봐. 확실히 양념이 방건조라고 해도
그 사실 그 바다의 그 맛 당연하죠. 바다 생각인데 양념을 하니까 마늘 향 뭔가 쪽파하고 마늘 향 이채는 들어가서 말을 구워 먹고 어떡하냐 한참 어디에 비해 구이로 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전에 먹어봤던 거 같은 기억이 있었는데 뼈가 없어. 그런 거 있었어요. 예전에 낚시할 때 들었던 건데 등가시에 독이 있대요. 독. 죽는 독은 독은 없지 않고 죽는 독이 아니라 진짜 낚시하다가 잘못 잡아서 손 한 번 찔리면 꽤 탔던 기억이 있는데 얼마나 같은지 그런 건 잘 기억 안 나고. 근데 브로콜리 진짜 맛있다. 잘 먹었습니다. 이 차는 새우과 아까 손질해온 말을 구워서 먹어볼게요. 마 진짜 좋다. 바깥이 잠깐 사이에 엄청 어두워졌어요. 술안주로 만들 건 이거 버너를 이용해서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일본 오사카에 놀러 갔을 때 잘생기신 분이 있는데 그 형님하고 이제 이자카야를 갔었어요. 두툼하게 썰어가지고 이게 구워가지고 위에 버터를 조금만 올려줘요. 버터를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었어.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캠핑 와서 해보려고 합니다. 무조건 비닐장갑을 끼고 말을 만지시기 바래요. 꼼꼼하게. 끈적거리는 거 봐. 오, 끈적끈적. 여기서 이제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꼬치 굽는 그 판 있잖아요. 거기다가 숯불 말고 거기다가 그냥 구워요. 끈적끈적 겉에가 굉장히 끈적거려요. 이걸 잘못 만지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얘는 평평하지가 않아서 기름을 골고루 묻히기가 좀 힘들네요. 여기다가 또 편육을 이렇게 편육을 담아서 아직 완성이라고 하기 나일입니다. 버터를 올려줘야 돼요. 이 정도 덩어리 이렇게 올려주고 슥 녹아요. 녹아서 이거 남았죠? 많이 남았죠? 먹어보겠습니다. 와, 깜빡한 게 있네. 완전 까먹고 있었어. 속을 넣어줘야. 그래. 진짜 맛있어. 감자보다 훨씬 맛있어. 일단, 소스도 맛있다. 요즘에 엄청 많이 팔더라고요, 마트에서. 오, 이렇게 하니까 포커스가 잡히는구나. 이 음식이 이만큼 크다. 이게 이만큼 크다. 이 크기니까 뭐 비교해보세요 줄 알았는데 분명히 감자하고 맛이 달라요. 진짜 달라요. 감자는 굽거나 찌거나 하면 포슬포슬해지잖아요. 바싹 구워도 소물같은 식감이 남아있어요.
그러시던 중에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천둥도 치고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는 없었는데 그래도 글 쓰는데 되게 감성적이긴 되네요. 밤새 비가 꽤 많이 왔어요. 굉장히 추워져서 빠르게 준비하고 따뜻한 국물에 칼국수를 넣어서 잡아서 먹고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안개가 보이겠어요. 멸치 똥을 뜯었어요. 찜하게 먹으려고. 좀 많긴 많은데 그래도 좀 비린내가 이런 것들을 잡아주겠죠? 어제 남은 마늘로 육수가 완성되었습니다. 소금으로 살짝 간을 하고 간장도 살짝 넣었습니다. 그럼 이거지. 물을 끓여야죠. 얘는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아침 든든하게. 육수가 엄청 진해요. 멸치를 많이 넣었더니 엄청나게 진해요. 맛이 제대로 났네. 아침에 그 추웠던 기운이 싹 녹는 듯합니다. 근데 진짜 육수 끓일 때 쪽파라도 엎었으면 양파가 엎어서 부족하네요. 배가 털 줄 아는데 잘 들어가요. 육수가 진짜 잘 나왔다. 이제 40분 정도 남았어요. 치우는 건 금방 해요. 언제나. 텐트를 치는 건 어려운데 정리는 정말 빠르네요. 겨우 정리를 마쳤습니다. 연시. 완벽하게 타임 맞췄어. 너무 힘들어. 먼지에 섞인 비였나봐요. 황사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2박 3일간의 느긋한 캠핑을 마쳤습니다. 왠지 아쉬움도 많이 남네요. 모두 즐거운 캠핑 하시길 바랍니다.